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불꽃 모의고사 시즌 1에 있는 이제 그 2회에 대한 모의고사 해설을 할 건데요. 우선은 나형 베이스로 간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형과 공통되는 문제는 같이 알려드리고요. 나형 해설이 끝난 다음에 가형만 이제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도 같이 해설을 해볼 테니까요. 같이 보면서 모의고사를 해설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밑에 이제 저희가 댓글로서 이제 가형과 나형에 맞는 그 인덱스를 같이 한번 넣어놓을 테니까요. 이제 가형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인덱스를 보시면서 문제를 클릭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나형 이제 보시게 되면 맨 처음에 15번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5번 문제는 가형에서는 몇 번을 줬냐면 14번을 줬어요, 이제. 그래서 나형 15번 문제는 가형 14번 문제가 똑같은 건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x라고 하는 것은 1하고 2하고 3하고 4 1, 2, 3, 4하고 돼 있고 y라고 하는 것은 뭐라 돼 있냐면 1, 2, 3도 똑같이 돼 있대요. 1, 2, 3 다 똑같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함수 이제 x에서 y로 가는 함수 fx를 구하고 싶은데 저희는 어떤 것을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조건이 f의 1보다 크고 f2 그럼 f3, f의 4의 값을 구하는 우리 목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네들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네들은 그 함수를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전체 함수는 어떻게 되냐? 전체 함수는 모든 정의역은 공역을 모두 체크할 건데 몇 개씩? 얘네들 4개니까 4개씩 체크할 수 있죠? 그럼 전체는 4의 4제곱을 이제 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할 거는 모두 등호 있는 거에서 뭘 뺄 거냐면 앞에는 같고 이런 식으로 등호 있는 건 빼줄 거예요. 왜냐하면 1하고 2가 안 되는 경우의 수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보시면 모두 등호가 있다는 것은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을 뽑으면 조합인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 조합으로 뽑으시면 되는데 걔네 4개 중에서 4개를 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은 4H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하고 2가 같다는 거기 때문에 얘가 하나, 이제 2개, 3개 뽑는 거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4H 뭐가 똑같아요? 3을 뽑는 거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또 4의 4제곱 똑같이 올 것이고 4의 4제곱 올 것이고 얘네들은 7C4, 7C4에서 빼기 6C3을 계산한 거와 똑같죠? 답을 계산하면 답은 256분의 몇이 되냐? 15라고 하는 답 4번 문제 정답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15번의 이제 문제의 정답은 이제 4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1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봐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몇 번을 볼 거냐면 이제 16번을 볼 건데 16번은 우리 가형에서는 몇 번이 되냐면 15번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답니다. 가형은 15번. 네, 그럼 저희는 이제 거기 있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얘네들을 좀 간단하게 볼 수는 있긴 해요. 왜냐하면 딴 거 볼 필요 하나도 없고요. 우리 보면 거기 쭉 넘겨서 그 부등호에 있는 순간부터 보면 되거든요. 부등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얘들이 m 플러스 1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얘네들은 m에 m 플러스 1로 이렇게 잡으실 거고 또 얘네들은 m 플러스 1분의 그다음 뭐죠? m 플러스 2에 뭐죠? m 플러스 1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게 거기 위에 있는 식인데 이거를 이제 밑에 식으로 넘기는 식부터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봐보세요. 밑에 식은 m 플러스 1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두 개가 이제 하나로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는데 봤더니 얘도 m 플러스 1제곱, m 플러스 1제곱이기 때문에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묶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 플러스 1분의 m의 제곱 플러스 2m을 잡으시고 m 플러스 1로 붙잡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있는 여기 있는 이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이 값이 바로 그렇죠. 가식이 된다는 거예요. 가식. 가식인데 저희는 그 가식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얘네들을 완전 작업시키면 m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 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식을 두 개 나눠서 쓰게 되면 어떻게 쓸 수 있냐. 첫 번째는 m 플러스 1 그냥 놔두신 상태에서 m 플러스 1분의 m 플러스 1 제곱을 빼주시게 되면 m 플러스 1 되죠. 그럼 m 플러스 1 하나 남을 거고 빼기 m 플러스 1분의 1에 m 플러스 1 되는 거 괜찮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이 식이 바로 뭐가 된다? 이 식이 바로 나식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f의 3하고 곱하기 g의 뭐죠? g의 4를 곱하는 게 문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답은 3이 된다고 하는 4번의 문제의 정답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간단한 수학적 기납법에 관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17번 문제는 이제 문과 독립적인 문제인데요. 한번 17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17번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7번은 어떻게 볼 거냐면 x가 2보다 큰 범위 안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 fx가 우리는 x의 제곱에 빼기 4x의 플러스 a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의 역함수가 gx라고 했답니다. 역함수가 gx. 네, 우리는 그 fx와 gx는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난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우리 어떤 조건이냐면 또 2알파 빼기 베타의 값이 1로 정해졌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fx하고 gx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본래 있는 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a하고는 x로 잡아서 교점을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넘기려면은 x의 제곱에 빼기 5x 플러스 a는 0이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한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저희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뭐가 되죠? 5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식을 이제 연립시켜서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파는 2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 베타는 뭐라는 거? 3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저희 이 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6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는 6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는 이제 fx하고 gx가 둘러싸고 있는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얘가 6이라고 잡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은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y가 있고 이게 x가 있다고 치고 네, y는 x에 딱 그려보자 합시다. y는 x. 그럼 보시면요. 얘네 2를 집어넣으면 2를 넣으면요. 한번 봐볼게요. 2를 집어넣으면 얘는 4, 8 얘니까 뭐죠? 2가 되죠. 그럼 2,2를 지나죠. 2,2를 지나고 3, 뭐 어쩌고 지날 거예요. 그래서 얘네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y는 fx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역함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y는 g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만나는 게 2고 여기 만나는 게 바로 3이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여기 둘러싸고 있는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면 인테그랄에 2부터 3까지 해서 x 빼기 fx죠. x 빼기 fx는 x의 제곱 빼기 4x의 a가 6이니까 6을 이렇게 빼주시고 dx 한 다음에 그게 곱하기 몇 배? 2배까지 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값을 계산해주면 우리의 정답은 3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문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7번 문제가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1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봐볼 건데 17번 문제까지 한번 봤고요. 네, 우리는 1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네, 저희 이제 18번 문제는 이제 가형에서는 17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가형에 17번이 돼요. 가형에 17번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수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알파가 I의 절대값이죠. I의 절대값에 A 빼기 B, I의 절대값에 A 빼기 B. 마이너스 1 되도록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A가 홀수인 것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참고로 우리는 A는 3번만 던지기 때문에 0부터 어디까지? 3까지가 될 것이고 동전은 2번 던지기 때문에 B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의 몇 제곱이 마이너스 1이냐면 I의 몇 제곱? 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할 수 있어요. A 빼기 B의 값이 2거나 A 빼기 B의 값이 마이너스 2거나 두 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A 빼기 B의 값이 2가 되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 A, B를 구할 건데 첫 번째 거는 A가 2되고 B가 0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3되고 1도 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게 A 빼기 B가 마이너스 2 된다는 건 0,2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A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다는 우리 목적이란다. 참고로 우리는 거기 한번 밑줄 쳐볼게요. i의 절대가 a-b가 -1일 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랬을 때 a가 홀수 1에다가 세모를 치시면 이 확률은 바로 뭐라는 거?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같이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조건부 확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체는 이건데, 얘는 뭐가 되냐, 3번 중에 2번이 6의 약수가 나온 거죠. 그럼 3번 중에 2번이 6의 약수인데 6의 약수는 4개가 있죠. 6분의 4의 2제곱에 6분의 2의 1제곱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제 동전도 이제 몇 번 나오죠? 2번 중에 2번 다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앞면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죠? 곱하기 이 C형의 2분의 1의 2제곱하면 첫 번째 게 끝날 거고, 플러스 두 번째 건 이제 어떻게 되죠? 3번 한 번이죠. 3번 한 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3C3. 3C3에 6분의 4의 몇 제곱? 세제곱에 6분의 1은 쓸 필요가 없죠. 없으니까. 거기까지 하나 쓰고. 두 번째는 이제 동전은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2C1에 2분의 1에 2제곱 쓰면 될 것 같고요. 맞죠? 여기 세 번째는 뭐가 되냐? 0번 한 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 0번이면 3C0에 6분의 2의 몇 제곱? 세제곱 쓰시면 될 것 같고, 뒤엔 두 번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되죠? 2C2에 2분의 1의 몇 제곱? 2제곱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거 쓰는 거죠? A가 뭐인 거? 홀수인 것만 쓰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더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3C3에 6분의 4의 세제곱 쓰시고, 곱하기 2C1에 2분의 1의 몇 제곱? 2제곱만 곱해서 쓰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완성이 되신답니다.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산을 하게 되면 그 P의 값은 뭐가 되냐면 29분의 16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필기 먼저 마무리 해보시고, 우리는 이제 19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는 이제 문과 단독 문제가 되는데, 이제 19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번. 네, 19번 문제 보시면 이제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되어 있냐면 gx의 값은 어떻게 되어 있냐? gx의 값은 우리는 인테그랄에 뭐라 되어 있죠? 0부터 x까지 ftdt라고 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그럼 얘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세트로 같이 가주셔야 되거든요. 변수형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0을 대입하는 g0은 0일 거고, 항상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g'의 x는 x를 집어넣는 f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걸 항상 갖고 시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 이제 두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가조건은 뭐라 했냐? 가조건은 우리가 gx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얘네들이 증가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g'의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다음 나의 조건을 봤더니 나의 조건은 g의 4, g의 4 빼기 g의 1의 값은 g의 5에서 빼기 g의 2의 값을 뺀 거와 똑같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무엇이냐면 g3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저희는 한번 우리가 문제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 저희가 gx는 모든 실수에서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g'의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뭐라는 거 알고 있죠? fx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g'의 x라는 것은 우리가 fx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항상 위에 둥둥둥둥 떠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 봤더니 나조건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어떻게 고치냐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다 합시다. 두 개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첫 번째는 G2에서, 그럼 G2에서 빼기 G1을 뺀 거하고, 그 다음에 G의 5에서 못 뺀 거? G의 4를 뺀 거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 봤더니 G2라고 하는 것은 0부터 2까지를 적분한 거고, G1은 0부터 1까지거든요. 그럼 걔네들을 빼게 되면 1부터 2까지의 fx, dx의 값이 똑같다는 뜻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떻게 되죠? G5라고 하는 것은 0부터 5까지, 그 다음 G4는 0부터 4까지. 그럼 빼게 되면 4부터 5까지의 fx, dx가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괜찮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fx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리게 되면 항상 위로 둥둥 떠 있어야 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있다고 쳐볼게요. 아래로 볼록한.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 우리가 1부터 2까지의 면적하고 뭐의 면적하고 4부터 5까지와 똑같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2의 값하고 4의 값이 같아야 되고 5의 값하고 무슨 값이? 1의 값하고 5의 값이 같아야지만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얘네들 가운데 있는 이 값이 바로 무슨 축? 대칭축인 x는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구하게 되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fx가 최고차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x 빼기 3의 제곱에 플러스 k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이차함수의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g의 3의 값을 구하는데 g3의 값은 0부터 3까지의 뭐가 되죠? fx라는 건 이거죠. 얘네들은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k를 해주고 거기다가 dx를 해주면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맞죠? 그럼 제가 이걸 적분을 한번 해봐서 넣어봤더니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9 플러스 3k가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모든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는 이 얘네들을 의미하는 것이 0부터 3까지 이 면적이 되는 건데 이 면적이 가장 작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얘네들 바로 꼭지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를 뜻하죠. 그 말은 이 k가 0이 됐다가 최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최소값은 9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걔네들의 문제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확인이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갖고 있는 19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다음 우리는 이제 문과, 이과 이제 공통 문제 중에 하나인 이제 2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요. 20번 문제는 이제 이과는 가형은 몇 번이냐면 27번 문제가 된답니다. 27번. 그럼 보시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첫째 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했을 때 우리는 자연수 m에 대하여 부등식 어떤 것이냐면 sm m보다 s의 k값이 더 크대요. 그거 만족하는 그 k의 개수를 am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시그마 m이 1부터 25까지의 a의 m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저희는 이제 합에 관한 이제 공식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sn이라고 하는 합 공식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sn은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 2분의 개수는 n을 붙이시고 최고차는 30인데 1을 곱하니까 60 플러스 n-1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괜찮죠?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2분의 3의 n에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21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괜찮나요? 그럼 얘네들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래프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n이라고 잡게 되면 얘네들이 위로 볼록한 그림이 되시고 위로 볼록한 이게 그림이 되실 거고 얘가 0이고 얘가 뭐가 되는? 21이 되고 거의 가운데에 있는 꼭지점 이 꼭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두 개의 중점인 2분의 2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씩 이제 규칙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m 대신에 1을 집어넣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1은 s의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값들을 구하고 싶은 건데 사실 여기 있는 그래프 자체가 y는 뭐가 될까? 바로 s의 n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은 보시면 S1은 여기다 1을 대입했을 때 거기에는 함수값인데 걔하고 동일한 함수값은 뭐가 있죠? 20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1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20까지. 20까지가 바로 K가 될 수 있는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K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A1 값은 20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첫 번째를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괜찮나요? 두 번째, M 대신에 1을 대입하면, M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M 대신에 1을 대입하면, S의 2보다 커지는 S의 K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여기 2를 대입하면 얘는 똑같이 2를 빼주기 때문에 19가 돼요. 그 말은 K는 2부터 어디까지? 19까지 된다는 거죠. 그럼 걔네들은 A2의 값은 1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게 괜찮죠? 그 쭉쭉쭉 가게 돼서 우리가 어디까지냐면 끝에가 이제 M이
10일 때 m이 1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m이 10이면? 그럼 우리는 그 S10보다 커지게 되는 SK 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10이라고 하는 것은 10은 여기 있어요. 10은 여기 있는데 여기 쭉 연결하면 얘가 바로 11이 되겠죠. 그러면 K는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10하고 11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A 뭐가 되죠? A의 10의 값은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A의 11의 값에 있는 그 위에보다 큰 거는 얘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똑같냐면 얘가 바로 A의 10이라고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에 얘는 A를 뭐가 똑같냐면 20하고 똑같다는 거고 얘는 A의 19하고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똑같은 게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반복하는 케이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이제 M이 모일 때 21일 때부터 한번 구하고 싶은데요. 그럼 M이 21이면 어떻게 되죠? M이 21이면? 그럼 S의 21보다 커지게 되는 SK를 구하고 싶은데 M이 21, 즉 20이라는 그 합은 여기 있어요. 그럼 얘보다 커질 수 있는 거는 1부터 어디까지? 21까지 다 되는 거죠. 얘는 0은 안 돼요. 왜? 항수는 0 이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K가 어디서부터? 1부터 21까지니까 A의 21의 값은 뭐가 되죠? 21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가 되면 똑같은 숫자에 하나 더 추가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이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시그마에 뭐가 있냐면 m이 1부터 어디까지? 25까지의 뭐냐면 a의 m을 구하고 싶은 건데 20까지 보시면요. 2의 배수를 모두 몇 개? 2부터 20까지 2의 배수를 모두 몇 개? 두 번씩을 더하는 거죠. 그 2부터 얘네들은 2로 묶게 되면 1, 2, 3, 4부터 10까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2부터 1 플러스 2 플러스 어디까지? 10까지를 두 번을 더해줄 거고, 맞죠? 얘네들을 두 번 더해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걔네들을 두 번 곱하기 2 해줄 거고, 나중에 21 플러스 어디까지? 25까지를 따로 이렇게 더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얘네들 싹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냐면 33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 335가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몇 번? 20번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봐봤고요. 네, 저희는 이제 21번 문제를 볼 건데 21번 문제는 봐봐요. 이제 21번은 이제 가형에서는 몇 번이냐면 20번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같이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보시면 우리가 y는 2의 x승과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만나는 그 a점을 x1하고 y1이라고 했을 때 5를 중심으로 하고 그 반지름의 길이가 5a인 1을 두 곡선 y는 2의 x승과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만나는 점이 a가 아닌 점을 각각 b하고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옳은 것만을 고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에 원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럼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겁니다. 좀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최대한 좀 약간 거의 비슷하게 그리긴 할게요. 그죠?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는 이제 역함수 관계도 확인해야 되니까 y는 x를 그리실 거고 첫 번째는 이제 2의 x승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y는 2의 x승이 될 것이고 2의 x승 두 번째는 얘네들을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도 그려야죠. 내려가는 그래프. 근데 얘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쪽에서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하니까 바로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이 점이 바로 a라고 잡고 a를 x1하고 y1으로 잡을 거고 그럼 여기가 바로 b고 b는 뭐가 되죠? x2하고 y2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 점이 바로 뭐죠? 이 점이 바로 c가 되면서 x3하고 y3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래프를 좀 몇 가지 더 그려볼 건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에 대한 역함수 그래프를 볼게요. 역함수 그래프면 이렇게 얘하고 이제 y는 x에 대칭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걸쳤다가 이렇게 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맞죠?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y는 2분의 1의 x승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얘네 두 개가 바뀐 점이기 때문에 A-라 잡으실 거고 Y1하고 X1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어떤 것도 그려볼 거냐면 이 노란색에 대한 역함수도 구할 거예요. 노란색에 대한 역함수. 그럼 노란색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무슨 색깔을 그리죠? 흰색을 그릴까요? 노란색에 대한 역함수를 그리면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돼요. 이게 바로 y는 뭐가 되냐면 로그 2의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럼 첫 번째 기억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보시면요. 우리가 y는 로그 2x하고 y는 마이너스 로그 2x는 서로 뭐에 대한 대칭? 그렇죠. x축에 대한 대칭이죠. 그래서 우리는 x3하고 뭐가 똑같냐면 y1이 똑같고 x1의 값하고 마이너스 x3 값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x1하고 x1하고 y3죠. y3. 그래서 우리는 x1, x3 플러스 뭐죠? y1, y3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x1 대신에 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3, y3가 될 것이고 y1 대신에 x3 집어넣으면 x3, y3니까 이 값은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 다음 저희는 y2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y2는 여기에는 이 값이 y2가 돼요. 이 값이 y2고 그 다음 우리의 모든 로그 함수는 항상 1,0을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1,0을 이렇게 올렸을 때 1,0을 이렇게 올렸을 때 2분의 1에 여기 보라색에 올렸을 때 나오는 y 값이 뭐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2분의 1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니은은 y2의 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당연하죠. 니은도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는 디귿을 한번 봐볼 건데 디귿은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디귿은 보시면요. 삼각형 ABC, 삼각형 ABC, ABC면 ABC의 넓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두 개가 서로 이게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봐보세요.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서로 뭐죠? 역함수 관계고 두 개가 서로 역함수 관계 때문에 이 만나고 있는 이 점도 서로 대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떤 것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보시면요. 그림이 사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제가 연결을 시키고자 하면 여기 있는 점하고 여기 있는 점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중점이 5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1, 마이너스 x1이라고 쓸 수 있고 맞죠? 걔네들이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 쓸 수 있죠? 마이너스 y1, 그 다음에 x1이라고 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그 S의 넓이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 보시면 얘도 이렇게 연결시키면 지름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되죠. 직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넓이 S라고 하는 것은 두 개 곱하기 두 개죠. 그래서 2분의 1에 2R 곱하기 R이어서 R제곱이거든요. 근데 R제곱이라는 것이 바로 원점에서 A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Y1이라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으시켜도 똑같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의 제곱 플러스 2에 뭐냐면 X1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다는 거죠. 맞죠? 확인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x1 값은 0하고 1 사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맞죠? 왜냐면 우리가 x1 값이 0하고 1 사이니까. 그럼 0을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은 0이고 0 집어넣으면 당연히 1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뭐 되죠? 1 플러스 2가 되죠. 그럼 얘는 잠시만요. 뭐가 조금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얘네 보시면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여기까지 우리 써놓고 또 한 번 우리가 좀 바꿀 건데 x1 값하고 똑같은 게 y2인가요? 그럼 얘네들 이렇게 써볼게요. 이제 y2의 제곱 플러스 2의 y2의 제곱을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까 y2가 얘보다 작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y2의 제곱은 4분의 1보다 작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좀 빼먹은 것 같긴 한데 빼먹은 게 이게 제곱이면 이게 제곱 잘못 썼죠. 이거의 전체 제곱은 제곱이 아니고 2를 곱한 거죠. 죄송해요. 그 다음에 얘는 y1 값이 2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플러스 2의 1제곱보다 작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얘네들은 계산하면 4분의
9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S의 값은 1하고 4분의 9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이제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니은 조건을 쓰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딱 4분의 9가 된다는 걸 딱 밝힐 수가 없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항상 모든 점들을 이렇게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찾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점들을 다 어떻게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 푸시면 좀 더 쉽게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필기 한번 해보시고, 저희는 이제 28번 문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8번 문제를 볼 건데요. 이제 28번 문제는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문과 이제 독립 문제가 되는데, 28번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랍니다.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가 된다는 건 무슨 함수죠? 일명 기하함수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걔네들이 3차 함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보자마자 우리는 3차 함수를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fx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로 잡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모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gx가 잡았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얘가 ex가 있고 두 번째는 fx가 있고요. 첫 번째는 x가 0보다 작고 두 번째는 x가 0보다 커나 같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또 두 가지 조건이 완성을 하셔야죠. 첫 번째는 연속 때문에 둘 다 집어는 f0의 값이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 미분하면 2고 얘 미분하면 f'x죠. 거기다 0을 집어넣은 값이 어떻게 f'의 0의 값이 2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그래서 얘네들은 저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냐면 그 fx의 값을 어디까지 완성시킬 수 있냐, fx의 값을 미분시키면 어떻게 되죠? 미분시키면 여기다 써볼까요? f'의 x는 3ax 제곱 플러스 b인데 0대 합하면 2라고 했기 때문에 b의 값이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ax의 세제곱 플러스 2x까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함수에 이제 최대 최소가 존재를 한대요. 그럼 최대값이 존재한대요. 근데 그 최대값이 9분의 4일 때 우리가 f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참고로 한번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우리 첫 번째 보시면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뭐라고 했죠?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2x였기 때문에 우리는 2x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괜찮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최고 차이 개수가 좀 정해져야 되는데,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래프예요.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최대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a가 음수가 되면서 그 그림은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의 모양이 되고, 그때 우리 무슨 값인 극대라고 하는 극대값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죠? 바로 9분의 4가 되는지를 밝히시면 된다는 뜻이랍니다. 괜찮나요? 그지? 그럼 저희는 얘를 2라고 잡으시고든 0을 잡아서 걔네들 x값을 구하게 되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마이너스 3a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최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음수값이 아니고 양수값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루트의 마이너스 3a분의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어쩌? a의 마이너스 3a분의 2에다가 루트의 마이너스 3a분의 2가 될 것이고, 플러스 2에다가 루트의 마이너스 3a분의 2를 하시면 이 값이 9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쟤네들을 계산해 봤더니 제가 a 값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이 나올 때 마이너스 6? 그럼 우리가 원하는 fx의 값은 마이너스 6x의 세제곱에 플러스 2x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f의 마이너스 2는 답은 44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8번 문제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씩 비교하시면서 어떤 것이 맞는지를 같이 한번 보는 문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는 이제 29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번은 이제 문과일과 공통 문제가 되고요. 문과일과 공통 문제가 되고,
얘네들 29번이고 가형에서는 28번이랍니다. 가형에서는 28번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문제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봐보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숫자가 1, 2, 3, 4 네 가지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6개의 숫자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 선택한 후에 일렬로 나열을 한대요.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는 모든 6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요. 거기 조건을 보시면요. 선택하지 않은 숫자의 개수하고 2번 선택하는 개수가 같아야 된대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으면 제가 선택을 얘를 안 하고 싶대요. 하나를 선택 안 했죠. 그럼 2개 이상을 뽑아야 될 거를 하나를 뽑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2개 이상을 얘를 꼭 하나 뽑게 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한 번씩만 쓴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럼 이것만 나열하는 경우에서만 쓰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풀이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 네, 1번은 어떻게 볼 거냐. 1번은 선택을 하지 않는 거하고 그다음에 2번 이상 사용할 것이 몇 번이냐면 한 번이 한 개가 있는 경우 볼게요. 한 번이 아니고 한 개. 한 개가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럼 우리가 이제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택을 안 할 거하고 두 번 이상 선택할 걸 뽑아야 되거든요. 숫자는 4개 중에 2개를 택할 거고 2를 곱한다는 거는 1, 2를 택하면 얘가 선택 안 할 건지 얘가 선택 안 할 건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제가 3개를 선택하면 나머지 2개인 1, 2는 한 번만 쓰고 3은 2번 이상은 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에 쓰면 뭐 되죠? 6팩을 4팩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360이 된다는 것도 첫 번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선택을 안 하는 경우 있죠. 선택을 안 하는 개수하고 2번 이상 선택하는 개수가 2개씩이 된대요. 그럼 우리는 총 4개를 선택한다는 것이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우선은 그 선택을 안 하는 2개를 먼저 고르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4C, 2가 돼요. 그럼 제가 1, 2를 골랐다고 치면 남은 거는 3, 4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우선은 2개 이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2개 이상인데 우선 3, 3, 4, 4하고 그다음에 3, 3, 4, 4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3, 3, 3, 3 이렇게 쓸 수 있고 3, 3, 3, 4도 쓸 수 있고 3, 3, 4, 4 이렇게도 나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냐 6팩을 몇 팩 몇 팩? 4팩 하고 몇 팩? 2팩인데 그 경우가 얘네 두 가지가 다 있죠? 곱하기 2 하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둘 다 3개, 3개니까 뭐라 쓰면 되죠? 6팩을 3팩, 3팩 붙여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계산하게 될 문제 정답 다 몇이냐면 바로 300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두 가지 경우 모두 더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총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660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필기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나형의 마지막 킬러 문제 30번만 남았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볼 테니까요. 먼저 필기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30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과 30번 문제를 보시면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이 있답니다. 문과 30번 문제는 봐보세요. 3차 함수 fx가 어떠한 조건이냐면 fx는 x세제곱에 플러스 ax의 제곱이라고 하는 우리의 함수 a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gx라고 하는 2차 함수는 x의 제곱에 빼기 2x 플러스 b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가는 어떤 식의 조건이냐면 가는 방정식 gx가 g의 fx와 만나는 거, gfx와 만나는 건데 얘네들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 여기서는 5개가 나오는 거예요. 5개. 그다음 두 번째 나를 봤더니 나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fx하고 이 gx라고 하는 것인데 얘네들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개를 동시에 만족을 시키게 되는 우리가 fx하고 gx를 구하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b분의 a의 세제곱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 가족권에서 보시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얘를 완전 제곱시키면 어떻게 되죠? 완전 제곱시키면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1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거 바이 가족권에서는 이걸 하나 알 수 있어요. 바이 가족권에서는 쟤네 만족하고 있는 근의 개수를 구하려고 봤더니 아예 첫 번째는 이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x하고 fx가 같아도 상관없어요. 맞죠? 두 개 같아도 근의 개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는 2차 함수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함수가 있고 가운데가 x가 1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다른 값을 갖고 있다고 쳤을 때는 여기가 x이게 되면 동일한 x 값을 갖고 있을 때가 바로 fx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두 점의 중점. 두 점의 중점이라고 하는 2분의 x 플러스 fx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1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말은 우리가 fx는 2 빼기 x라는 선과 만나는 것을 교점을 구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뭐냐면 fx하고 얘네들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y는 fx하고 두 가지 직선인데 하나는 y는 x하고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있죠? 얘네들과 만나는 교점이 총 몇 개? 5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거를 만족하는 이제 fx의 값을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가 y로 잡고 이렇게 x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최고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는 그래프죠. 또 기하함수니까 이렇게 원점 대칭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저희는 이제 y는 x라고 하는 선은 어떻게 긋든지 간에 항상 양의 값을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그을 수밖에 없고요. y는 x는 이렇게 그을 수밖에 없고요. 걔네 교점은 무조건 몇 개가 나온다는 거죠? 1, 2, 몇 개? 3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맞죠? 이렇게 괜찮죠? 그럼 여기서 우선은 첫 번째 여기서는 몇 개가 나온다는 거죠? 3개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개가 나오셔야 돼요? 2개가 꼭 나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니까? 5개니까. 네, 문제를 봤더니 문제는 봐보시면 y좌편의 값이 0,2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 0,2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어 올리는 이런 식의 접선이 돼야지. 여기가 2가 되면서 이렇게 접선이 돼야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면서 여기 y는 x와 만나지 않는 새로운 두 점을 만들어 주셔야지만 걔네들이 만들어지는 근의 개수가 총 몇 개? 그렇죠. 5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풀 것이냐? 우리는 여기 있는 점을 이제 뭘로? t, t의 세제곱 플러스 at가 있는데 걔네들에 관한 접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기울기를 구하기 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3t제곱 플러스 a인데 이 값이 우선 마이너스 1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럼 두 번째는 이 점이 얘를 지나기 때문에 t의 세제곱 플러스 at의 값은 마이너스 t 플러스 2 되겠죠. 마이너스 t 플러스 2. 마이너스 t 플러스 2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조건에서 뭐를 구할 수 있냐면 a의 값은 마이너스 3t 제곱에 빼기 1이거든요. 그럼 얘를 여기 식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t의 값을 구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집어넣어봤더니 이 값이 딱 기분 좋게 t의 세제곱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t는 마이너스 1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얘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제 a 값은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 있는 a 값이 마이너스 4 된다는 것도 먼저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우선은 더 구할 수 있는 건 더 없어요. a 값은. 그래서 a 값 이외에 더 구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는 여기서 끝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바이 어디서 볼 거냐면 나를 한번 볼 거다. 바이 나를 보시게 되면 이제 fx하고 2의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는 3차 함수죠. 그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의 근이 2개가 나온다는 것을 보셔야 될 건데 fx의 값은 이제 x의 세제곱에 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gx다 2를 곱하니까 2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b가 있는데 이게 바로 몇 개?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x세제곱 빼기 2x의 제곱의 값은 b라고 하는 식이 있고,
우리 y는 이렇게 하는 3차 함수하고 y는 b하고가 몇 점? 2점에서 만날 조건만 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구하게 되면 이 식을 그림이 그리신 y'은 3x의 제곱 빼기 4x가 되기 때문에 는 0 되는 값 구하면 x가 0 또는 3분의 4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래프는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그래프. 그럼 얘가 바로 x는 0, 얘가 바로 x는 3분의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럼 제가 거기 있는 y 값을 구하면 여기 있는 y 값은 0이 되고 여기 있는 y 값은 뭐가 되냐면요. 27분의 잠시만요. 27분의 마이너스 27분의 16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마이너스 27분의 16. 여기가 지금 2b죠, 2b. 2b야, 이거 2b. 맞죠? 2b 되죠, 죄송해요. 2b죠. 그래서 얘네들은 16이 아니고 32가 돼요, 원래. 32. 네, 근데 저희는 이제 2b라는 선을 그었을 때 이제 몇 개의 점? 2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b는 0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바로 2b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b의 값은 마이너스 27분의 뭐죠? 1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다 구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은 b분의 a 세제곱이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7분의 16이 됐고 얘는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답은 구하게 되면 108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의 정답도 완성이 되실 겁니다. 네, 참고로 30번 문제는 이제 미분에서 갖고 있는 방정식의 개수를 구하는 활용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파트는 하나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파트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 양쪽의 중점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여기 있는 직선의 식을 만드는 이 파트가 좀 어려웠고 그 나머지 파트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 파트를 같이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필기 마무리 해주시고 문과 친구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이과 친구들은 곧 있어서 나머지 다른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과 문제 이제 가형을 같이 한번 봐볼 건데 이제 16번에 보시면요. 이제 16번은 이제 AB의 길이는 3이로 돼 있고 이제 AC의 길이는 2라고 되어 있다고 했고요. 우리는 CAB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이제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은요.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들이 3대 2면 얘도 똑같이 3대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알고 있냐면 전체 ABD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뭐라 했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5분의 뭐라 했죠? 5분의? 3 루트 5래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 밑변이 3대 2인데 높이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얘네 넓이의 비도 이 밑변의 비와 똑같아요. 그럼 얘네들은 바로 5분의 2 루트 5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 넓이 전체는 루트 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뭘로 잡냐면 세타로 잡아본 다음에 첫 번째는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세타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5가 되고 루트 5의 값은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에 3 곱하기 2에다가 사인의 세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사인 세타의 값이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3분의 루트 5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원하는 값은 여기 있는 뭐죠? BC의 길에 있는 x죠. 그럼 우리는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그 끼인각의 마주보는 변을 구할 때 항상 무슨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그래서 우리는 x의 제곱은 뭐가 되냐? 9 플러스 4에다가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2에다가 우리는 코사인의 세타를 이렇게 넣을 건데 항상 모든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만족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가 3하고 루트 5가 되고 얘가 자동적으로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코사인 값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딱 곱해 주시게 되면 3분의 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CAB라고 하는 세타가 둔각이기 때문에 둔각은 뭐가 되죠? 코사인이 음수값을 갖겠죠. 그럼 얘네들 값이 바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x의 제곱은 21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BC라고 하는 x의 값은 루트 21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 몇 번? 4번이 된다는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저희는 이제 얘네들 갖다 이제 같이 한번 봐볼 건데, 좀 약간의 좀 성질들이 좀 있긴 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크게 돌려서 얘네들 이 전체에 있는 이 반지름의 이미 뭐라고 알고 있죠? 2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연결시키면 직각이니까, 얘 코사인 값, 얘 사인 값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쭉 연결해서 삼각형과 부채꼴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쉽게 구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반원이니까 중심을 연결시키고 딱 연결시키게 되면요, 이 거리하고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똑같죠? 그래서 얘는 여기가 세타가 되고 얘는 몇 세타? 2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전체 삼각형도 뭐가 되죠? 삼각형이기 때문에 세타하고 2세타. 그럼 외곽의 크기 여기는 3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연결시키면 얘가 바로 뭐가 되죠? 직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길이는 2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좀 구할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확인해 볼 거냐면, 참고로 보시면 좀 구할 게 많은데, 저희는 AD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할 거예요. AD를 먼저 구할 건데, AD를 이제 이쪽의 길이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얘네들 쪼개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값을 찾을 건데, 그 AD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삼각형에서 구할 건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파이 마이너스 3세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분의 변이라고 하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는 걔네들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사인의 2세타, 사인의 2세타분의 AD라고 하는 변의 길이는 뭐가 되냐? 얘네들은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분의 뭐냐면 2의 코사인의 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얘네들은 뭐가 똑같냐면 사인의 3세타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좀 알 수 있냐? 우리는 얘네들 갖고 있는 AD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인의 3세타분의 2의 코사인의 세타에다가 사인의 몇 세타? 2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어디냐면 여기 있는 이 길이를 뜻한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얘네들의 반지름을 R로 잡게 되면 우리는 그 R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얘네들을 반으로 나눈 사인의 3세타분의 코사인의 세타, 사인의 몇 세타? 2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진정으로 구하고 싶은 건 바로 무엇이냐? 이제 리미트의 세타가 0에 플러스로 갔을 때 세타분의 S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S세타라고 하는 것은 저기 색칠되어져 있는 것에 대한 넓이가 되겠지요. 그럼 먼저 우리는 얘네들 식을 먼저 쓴 다음에 거기다가 저기 있는 R 대신에 집어넣게 된다면요. 세타가 0 플러스 간 상태에서 세타분의 첫 번째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럼 여기가 바로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에 R제곱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이게 첫 번째 넓이가 될 것이고, 맞죠? 두 번째 거는 얘네는 뭐냐면 2분의 1에 R제곱의 세타 되죠. 그럼 2분의 1에 R제곱의 2세타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는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거는 2분의 1 앞으로 빼주시고 리미트 세타가 이제 0 플러스로 간 상태에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거 제곱한 거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을 건데 첫 번째 거는 집어넣게 되면 사인 제곱의 3세타에다 곱하기 세타가 따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얘는 집어넣으면 코사인의 제곱 세타에다가 사인 제곱의 2세타 붙이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보시면 얘네들을 뭘로 바뀌죠? 사인에 그렇죠 2세타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플러스 붙이시면 얘는 지우고 없어지죠. 그럼 우리는 리미트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좀 좁으니까. 우리는 플러스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저걸 제곱한 값이니까 사인의 제곱의 3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의 제곱의 세타에 사인 제곱의 2세타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신나게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요. 얘네들 코사인 0은 0이가 없어지고 얘하고 얘 지워지면 2가 붙죠. 그럼 2분의 1 붙은 다음에 2 하나 붙고 얘네들은 하나는 3분의 1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9분의 4가 붙겠죠. 그럼 9분의 4가 붙다는 거 하나 알 수 있고 두 번째 거 보시면 얘도 코사인 값은 0이가 없어지고 3분의 1인데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럼 문제 정답은 9분의
8이 문제 정답이 되고 그 정답은 몇 번? 2번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8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봤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같이 볼 테니까요. 먼저 필기 먼저 해보시고 우리는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고요. 19번 문제는 이제 프랙탈 도형의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것이 되어 있냐면 한 변의 길이가 3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먼저 이게 OA를 뭘로? 3대 1로 내분한 점 여기를 바로 D1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색칠해서 그려져 있는 여기는 원의 넓이가 R1이라고 있고요. 맞죠? 그다음 우리는 걔네들 똑같이 여기서 내분하는 그 내접하고 있는 똑같은 도형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원을 R2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걔를 n번까지 모두 더해져 있는 그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SN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 좀 더 얘네들 쉽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선 한번 연결시키게 되면요. 이렇게 보조선 연결시키게 되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를 이루고 있죠? 닮음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값이 1대 3이기 때문에 얘가 1대 4가 된다는 거고 여기를 저희가 x로 잡게 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식을 만들 수 있냐면 x 대 x 플러스 3의 값은 뭐가 되냐면 1대 4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네들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4x는 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x는 뭐죠? x는 1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에 있는 길이, 이 길이가 바로 3, 이 길이가 바로 4. 그럼 이 길이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죠? 5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내접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걔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삼각형을 몇 개 만들어서 3개 만들어서 우리가 간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삼각형 3개 만들어서 전체 삼각형 넓이는 어떤 거? 2분의 1에 4하고 3의 곱은 2분의 1에 R을 붙여준 다음에 얘네들 세 변의 모든 합을 더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이 완성이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반지름을 구하면 뭐가 되죠? R은 1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R의 원의 값은 바로 파이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저희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한 변의 길이를 저희가 x라 잡을게요. x. 그럼 여기도 x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죠? 그쵸. 3 x가 있군요. 죄송해요. x로 잡지 말고 y로 잡을게요. y로. 그럼 저희 여기를 y로 잡으면 이게 3 y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근데 봤더니 우리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뭐를 이루고 있죠? 닮음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닮은 비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여기다 써볼까요? y 대 3 y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이게 3대 1로 가는 거니까 전체는 4거든요. 그래서 몇 대 몇이냐면 3대 4하고 똑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y는 9 빼기 3y가 돼서 y는 뭐죠? y는 7분의 9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공비의 값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공비는 대응변까지 복구가 되면 첫 번째 한 변의 길이는 3이고 두 번째 한 변의 길이는 7분의 9가 되는데 넓이니까 얘네들 전체 제곱이 되죠. 그럼 49분의 뭐 되죠? 9가 우리가 원하는 공비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끝났네요. 그럼 우리는 원하는 문제의 정답인 S는 어떻게 하냐? S는 1-49분의 9분의 파이가 문제의 정답이니까 답은 49파이가 문제에 원하는 정답이 되고 그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몇 번을 좀 볼 거냐면 우리는 21번 바로 킬러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보고 싶은데요. 얘네들은 조금 시기 좀 길기 때문에 먼저 좀 이거 필기 먼저 한번 해보시고 저희가 이제 킬러 문제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한번 봐볼게요. 왜냐면 나머지 29, 30번도 시기 좀 길기 때문에 네, 먼저 필기 먼저 마무리 해보시고 저희는 21번 문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 문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수형 관련된 문제인데, 변수형 관련된 문제는 항상 거기 있는, 상수형이죠. 상수형 관련 거는, 문제는 거기에 인테그라에 있는 상수값을 무조건 K로 잡고 시작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상수형 관련된 문제가 된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얘네들에서 fx는 이걸 알 수 있어요. fx는
왜냐면 exponential x에다가 마이너스 k가 우리가 원하는 fx의 식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k 값을 이제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데 저희 k 값은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 인테그랄에 0부터 ln의 3이 되는데 절대값 붙이시고요. 얘네들은 fx가 이거기 때문에 exponential에 x 빼기 k를 붙여주시고 뒤에는 exponential x의 값의 dx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값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있는 얘네들의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양음이 결정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보시면 저희는 여기서 보시면 x의 값이 0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죠? ln 3까지 있다고 치면 ln 3까지 있다고 치면 저희는 지수를 풀게 되면 1부터 exponential x는 어디까지? 3까지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범위를 만들어 놓고 시작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그 지수에 있는 값들은 1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이 되기 때문에 k가 1보다 작은지 아니면 1하고 3 사이인지 아니면 3보다 큰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뭘 할 거냐면 k가 1보다 작을 때 저희가 k가 1보다 작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k 값은 인테그랄 0부터 ln 3이 될 것이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 k를 뺀다고 해도 항상 양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냥 나오는데 먼저 이렇게 곱하게 되면 뭐 되죠? 2의 몇 x, 2x 빼기 k2x의 dx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적분시키면 2분의 1의 2의 2x가 되고 빼기 k의 exponential x를 0부터 ln의 3까지 되면 우리는 k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집어넣으면 얘네들 첫 번째 거는 2분의 9가 되고 얘는 2분의 9, 2분의 9에다가 빼기 3k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플러스 k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 k 값이 뭐가 되냐? k 값이 3분의 4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k는 3분의 4가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3분의 4의 값이 어디에 있지가 않죠? 3분의 4의 값이 1보다 작은 값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 문제는 틀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에서는 k 값을 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첫 번째 끝난 거고.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1보다 커나왔고 k는 뭐보다 작다? 3보다 작다고 친다면 그 중간에 있는 값 안에서 우리가 쪼개진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중간에 있는 값은 얘를 0 만들게 하는 x 값이 뭐죠? x는 lnk가 되죠? 그럼 lnk까지 두 개 나눠서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거는 이제 k를 잡으시면 첫 번째 0부터 ln의 k까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달고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얘는 k-2x의 2x의 dx를 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lnk부터 ln3까지는 그냥 나오시면 되죠. 이렇게 나오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는 이것도 계산은 가능할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k의 값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k의 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5의 값이 0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k 값을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2분의 뭐가 되냐면 5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1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는 지우고 마이너스는 지우고 플러스는 지우고 마이너스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만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의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구했고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가 있죠? k가 뭐보다 커 나왔을 때 그죠? k가 3보다 커 나왔을 때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k가 3보다 커 나왔으면 다 밑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뒤집어져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k는 0부터 ln의 3까지의 어떻게 되죠? k-2x의 2x dx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결과치에 뒤집어서 나오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죠? k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k 플러스 2분의 1 빼기 k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거고 그때 k 값은 바로 4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걔네들은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 가능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는 그 F0인데 F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F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F0의 값은 1 빼기 K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 모든 값을 다 더하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 뭐가 되죠? 1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정답은 바로 몇 번? 1번 된다는 것도 확인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럼 먼저 한번 필기 먼저 해보시고 저희는 이제 29번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29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 건데 29번 문제 어떻게 볼 거냐면 fx가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가 있고 gx는 k의 x 플러스 2분의 1로 줬다고 했을 때 x1보다 x2가 큰 의미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저 조건이 만족시킨대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면 맨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하긴 할 겁니다. 넘겨주시면 식이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거든요. x1부터 x2까지 gx 빼기 fx를 묶어준 다음에 dx 값이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이 식을 뭐로 잡을 거냐면 h의 x라고 우리가 치환을 해주실 거예요. 치환해 주신다면 저희는 이 식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h의 뭐가 되죠? x2에서 빼기 h의 x1의 값이 0보다 크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럼 저희는 어떤 거 할 수 있냐면 h의 x의 2의 값이 h의 x1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이거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hx의 값이 hx의 값이 바로 무슨 함수? 증가함수라고 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증가함수. 근데 hx라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뭐한 거? 적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h'의 x라고 하는 것은 hx가 될 것이고 그 함수는 gx 빼기 fx거든요. 그 gx 빼기 fx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밝힐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요. gx의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fx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괜찮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그려야 되냐면 두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데 참고로 저기 있는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정말 많이 나오는 그래프예요. 맞죠? 그래서 어떠한 그래프냐면 저희가 얘처럼 1차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y는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지금 뭐가 되나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x절편을 가지면서 그려지는 이게 직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근데 그 직선에 있는 그 모든 직선들이 이 노란색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이렇게 접할 때 가장 작을 거고요. 접할 때 가장 작을 거고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접할 때 가장 클 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무조건 우리가 gx가 fx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임의의 점을 저희가 어떻게 잡냐면 a, a2의 마이너스 a로 잡으시고 a가 있나요? 그럼 t로 잡을게요. t. 저기 a가 있기 때문에 저기 t로 잡을게요. 변수를. 저희 t, t2의 마이너스 t로 잡고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조건을 이용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기울기는 t 플러스 2분의 1에 t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접선의 기울기는 이 식을 이제 미분시키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2의 마이너스 t에 1 빼기 t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 양쪽 두 개가 지워질 거고 넘겨주면 t의 값은 t 빼기 t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빼기 2분의 1의 t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넘겨주시게 되면 뭐가 되죠? t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t에다가 빼기 2분의 1의 값은 0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t 플러스 1하고 t 빼기 2분의 1은 0이기 때문에 t의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2분의 1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관한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이놈이 바로 뭐가 되죠? 그놈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맞죠? 그 다음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죠?
2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고,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2가 2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죠, 플러스. 맞죠? 플러스 2죠.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뭐가 됐어요? 문제 정답은 2 루트 2분의 1보다 커 나왔고, 뭐가요? 그죠? K가 어디까지? 2까지가 되고, 여기 있는 게 A가 되고, 여기 있는 게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것은 50A제곱의 B는 뭐가 될까요? 바로 25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몇 번 문제? 29번의 문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이거 어떤 거였죠? xn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의 그래프 있잖아요. y는 이 그래프의 개형들은 머릿속에 그냥 암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n이 1일 때가 있고, n이 3 이상의 홀수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가 있는데, 이 그래프의 개형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거는 x, y가 있고, 얘도 x, y가 있고, 얘도 이제 x, y가 이렇게 있거든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1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0으로 가는 그래프. 두 번째는 얘네들이 이제 3차식처럼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짝수일 때는 2차식으로 좀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기 때문에 얘네 그래프의 개형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까지 필기 먼저 마무리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마지막 킬러 문제 30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가 되는데요. 30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좌표 평면에 점 A가 있는데 A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0,1로 되어 있는 점이 있고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고 한답니다. 양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X 빼기 T라는 선이 있다고 치면 직선 AP가 만나는 점, AP하고 곡선이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곡선 익스포넨셜 X 빼기 T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이 직선 AP와 수직이 되도록 하는 점 P의 X좌표를 FT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양의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T에 대해서 양수 A가 FA를 3분의 1로 만족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는 F'의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생각보다 좀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Y가 있고요. 이게 Y가 있고 이게 X축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그래프 하나를 그리시게 되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하나 그리시고 Y는 익스포넨셜 X 빼기 T라고 이렇게 잡고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 지나는 임의의 A점을 0,1 그러니까 이미 고정되는 점 그 다음에 지나고 있는 여기 임의의 점 이 점인데 이게 P가 있는데 우리는 그 AP하고 그 만나는 점 Q에서의 접선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그 X좌표를 FT, 0으로 잡는다고 했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AP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 만나는 점이 Q라고 잡으면 그 Q가 바로 Q에서의 접선이 바로 얘하고 뭐가 되는 거? 그렇죠. 수직이 되도록 하는 그 점을 찾는다는 거죠. 맞죠? 이게 괜찮죠?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우선은 어쩔 수 없이 그 Q의 좌표를 먼저 지정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맞죠? Q의 좌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정하기가 좀 애매해서 우리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A, 익스포넨셜 A-T라고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S라고 잡을까요? S, T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A로 잡으려 했더니 거기 문제에서 F'A라는 식이 나와가지고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저희는 얘네들 기울기는 어떻게 하냐? 얘네들 기울기는 미분해서 넣을 거기 때문에 2의 S-T의 값 하고요. 얘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FT분의 뭐가 되죠? 1의 값을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1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저희는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F의 T의 값은 익스포넨셜의 S 빼기 T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ln 붙인 다음에 T를 넘기게 되면 S는 T 플러스 ln의 FT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런 조건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이 점을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죠? T 플러스 ln의 FT, T라고 써도 T가 아니고 FT라 써도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겠죠. FT 맞죠?
여기까지 되나요? 여기까지? 맞죠? 이게 괜찮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네들 이 점이 바로 무슨 직선을 지나죠? 이 직선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우리는 저 AP 직선을 먼저 구하실 거예요. AP 직선. AP 직선은 y는 기울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f의 t분의 1분의 x고 y좌표는 1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거기다 이제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우리는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점을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집어넣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식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 f의 t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마이너스 f의 t분의 1이 되고 얘는 t 플러스 ln의 ft가 되고 플러스 1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ft를 곱하게 되면 얘 지우면서 얘 제곱되고 얘는 ft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럼 저희는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여기 있는 식에서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이제 미분을 해서 식을 완성만 시키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거 미분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거는 2의 ft에 f'의 t라고 하는 합성함수 미분시키면 되고요. 마이너스 t 미분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a는 ft분의 합성함수가 f'의 t가 되실 거고 프라임 f'의 t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f'의 a이기 때문에 여기다 t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죠? a를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는 다시 집어넣으면 2의 f의 a에다가 f'의 a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마이너스 1 빼기 fa분의 f'의 a가 되고 플러스 f'의 a가 되는데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값들이 있죠. 어떤 값을 알고 있냐면 fa라고 하는 이 값이 3분의 1이고 이 값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3분의 1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고 우리가 원하는 f'의 a 값을 구하게 되면 f'의 a 값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는데 얘가 pq죠. pq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p 플러스 q의 값 p 플러스 q의 값은 뭐가 된다? 11이 된다는 것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참고로 오히려 이제 29번 같은 게 좀 약간 까다롭고요. 오히려 30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여기 있는 임의의 그 위의 점을 이런 식으로 식을 잡아가지고 그냥 미분만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킬러로서는 조금 더 약간 좀 약한 위크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그 불꽃 모의고사 이제 시즌1의 3회를 같이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꼭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신 다음에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보다는 전 문항에 대해서 공식 한번 밑에다 한번 적어보시면서 정리해보시면 구평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수학을 같이 한번 정리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모의고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